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설명회를 진행할 임승혁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일단 설명의 주제는, 고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자외국 상상코칭 입시전략연구소에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이투스 네오 강북청설에서 자기소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대입 자소서와 생활기록부 책을 쓰고 외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격자 명단은 저희 상상 코칭 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의 합격 실적이고요.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수시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입시 전형, 첫 번째 입시 전형 안내, 두 번째 학교 선택의 중요성, 세 번째 학과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Q&A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우리 입시 전형, 전반적인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정시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학생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정도를 보내시는 것을 목표로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주요 15개 대학은 서울대에서부터 숙명여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해당 대학 라인에서 한 5만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 자, 우리 아이도 당연히 이 5만 명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뽑는 인원을 살피게 되면 15개 대학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지금은 일단 정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능이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서울대에서부터 숙명여대까지 주요 15개 대학에서 순수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문과랑 이과 포함해서 17,00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 어찌됐든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로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각각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자, 15개 대학에서 8,000명, 인문계열 8,000명, 자연계열 8,0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체 인원은 5만 명이지만 우리 아이가 정시를 준비해서 수능으로 15개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정시 전형 이름하여 수능이죠. 수능 보시게 되면 우리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N수생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정시 전형 자, 지금 17,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시 전형의 70% 이상은 실제로 N수생, 재수생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자, 우리 학생이 인문계열을 선택을 해서 정시를 준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선발 인원이 뭐 8,000명, 9,000명 정도죠. 자, 9,000명인데 자, 우리 학생이 현역인데도 나는 수능을 준비해서 15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N수생이 7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6,000명 정도는 이미 재수생이 차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역 우리 학생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학생들 15개 대학을 가려면 자, 3,000명 두고 싸워야 됩니다. 자, 저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수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뭐 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별로 수준이나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서울 주요 15개 대학 학교마다 한두 명 정도 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이 현역 3,000명 대부분이 뭐 자사고라든지 학군 지역의 일반고 현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제로 16년도 정시, 17, 18, 19, 20년도 정시에서 실제로 정시에서 합격자, N수생이 맞냐, 재학생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라는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데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원하시는 대학, 뭐 연세대, 뭐 성균관대, 시립대, 경희대, 서강대 보시게 되면 자, N수생, 졸업생이죠. 정시 합격자 비율의 70% 정도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N수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들은 30% 남짓도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현역 입장에서 봤을 땐. 자, 그만큼 정시를 선택했을 때 우리 학생이 얼마나 대학 가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반증해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수생에 대한 N수생이 당연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수능 정시 전형인데 자, N수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 교육부에서 정시 전형 선발 자, 대학들 40% 의무적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N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정시를 계속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N수, 재수생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과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근데 의예과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이제 약대가 대학원 개념에서 대학으로 다시 편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의학 계열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정시를 준비한다. N수생 싸움에서 N수생이랑 정시에서 붙게 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주요 15개 대학, 뭐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자퇴생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자퇴생 현황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자퇴생들이 다 정시만 지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지표는 없지만 그렇지만 수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역 자퇴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퇴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개 정시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개 대학에서 5,700명이 자퇴생이 발생을 했다면 한 70% 정도는 정시를 본다는 거고 이미 수능을 본 훌륭한 자원들이 정시로 N수를 하기 위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현역 입장에서는 N수생이 늘어나는 게 긍정적인 시도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이 어떻게든 정시로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아이 지금 현재 자사고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군 지역에 계셔서 그 주변에 있는 일반고를 가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정시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노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제 수능이 마무리가 됐죠. 2022학년도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도까지 일단 수능 응시 인원은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분들 이제 중학교 때 수능 때는 아마 수능 응시 인원이 40에서 45만 명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응시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수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한 수준 14만 명 정도에서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이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 우리 현역이 수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론 저는 수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이긴 하지만 이전에 저도 재수종합학원에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실제로 상담해보고 학업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절대 현역이
N수생을 수능으로 이기기 힘들구나 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결론 자체는 N수생을 수능에서 이길 수 없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최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거라면 수시, 내신, 수행평가 이런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 집중해서 해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자, 이제 각 과목별로 뭐 국어 1등급이 총 2만 3천 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수생이 약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1등급을 차지하고 현역이 10,000명 정도가 1등급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N수생 선발이 70% 남짓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실제 과목별로 1등급 차지 비율도 N수생이 5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왜 N수생을 이길 수 없냐? 첫 번째, 현역은 대형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이 돼서 수능 보러 가겠죠? 50만 명이 동시에 보는 시험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대개 현역의 경우 점수 손해 구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게 되면 자, 원점수 뭐 100점 만점 뭐 기준으로 했을 때 5점에서 7점 정도 대개는 1등급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은 경험적으로 N수생을 이기기 정말 힘든 구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기 공부 시간의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 이제 예비 고1 이제 학부모님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를 가게 돼요. 고등학교. 그럼 실제로 제가 학생들 자기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공부 시간은 자, 학교에 있는 거 다 뺍니다. 공부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되게 전. 인강 공부한 거 아닙니다. 학원, 과외 이런 것도 공부한 걸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순수하게 본인이 자기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봤을 때, 자, 현역은 학기 중에 평일에 한 3시간 남짓밖에 자기 공부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시간. 그리고 대개 새벽 2, 3시까지 있어야 그 공부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조차도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자기 공부 시간이 3, 4시간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로 방학 기간 아니면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수능 공부 시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N수생은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다니는 거 아니고 수행평가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 시간이 기본적으로 측정해 봤을 때 8시간 이상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N수생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자기 공부 시간도 이미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이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N수생을 수능에서 이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현재 저희 입시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예비고1 학부모님들 상담이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적대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 오시긴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성적은 그냥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부모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실제로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량,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고 내신 성적이 좋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중학교 때 공부는 단기간 한정된 공부량을 가지고 단기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중학생들이 1년 단위, 3년 단위의 수능을 공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성적을 믿지 않고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다. 특히 수학에서 약점을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점수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또
점수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 선행이나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 고3들, 고1, 2 때 모의고사 성적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N수생, 재수생이 이제 포함된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이 학생이 수능 때 어느 정도 점수로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우리 학생 중학교 성적 좋다고 내신과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담을 오는 예비고일 학생들 중에 정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특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 상담, 학부모님이 같이 오시게 되면 자,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생분 금년도에 수능 풀어보셨나요? 작년도 수능 풀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 고일 학생들 이 수능 문제 풀어봤을 수도 있고 안 풀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강조하는 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영어랑 국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냐? 혹시 국어 같은 경우에 비문학 지문을 풀어봤을 때 지금 본인의 기분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고요. 영어는 수능 뭐 2등급 정도 나오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우리 학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에 대한 선행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예비 고1이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공부하기에도 벅차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중학교 때 올라온 게 아니면 사실 수능 준비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어 부분은 그렇고요. 국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비문학 지문, 국어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가장 크게 공들여서 제출하는 지문이 바로 비문학 파트입니다. 특히 경제나 철학,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제나 철학, 과학 지문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지문을 길게, 단어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제가 학생한테 자, 수능 비문학 지문 읽어보셨어요? 혹시 본인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직해가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독해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독서 습관이나 이런 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6개월, 최장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비문학 독해 실력이 늘어난다는 실제 제가 재종에 있었을 때 N수생 대상의 데이터가 있어서 특히 저는 예비고일 학생들 지금 상담을 온다고 했을 때 수능 풀어보셨습니까? 비문학 지문, 경제, 철학, 과학 이 지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영어가 현재 완성형인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정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 정시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현재 근거 1, 2, 3, 4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기고 깨트리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진짜 10명 중에 1, 2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현역 기준으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능은 정말 준비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조금 깨달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왜 정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냐.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학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아니면 일반고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학교 선택의 정책.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교육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작년 다들 아시겠지만 승용요구나 조국 사태를 통해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작용 좀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교육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시키겠다. 국내 일반고 중심,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고 중심으로 입시 정책을 재편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교육부에서 자, 우리 대학들 자, 정시 전형 40% 의무적으로 선발하세요. 네,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 감소하고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을 의무화, 뭐 뽑지 않은 학교들에게 자, 대학들 자, 10% 의무적으로 선발하세요. 교과 전형으로요. 그리고 선발 인원을 좀 늘려라라는 식의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기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학생분 고등학교 들어올 때 되면 뭐 기존에 평가가 됐던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봉사활동, 대회 이 파트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재지정 및 폐지 2025년 기준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교육 분야에 영향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기자 전형, 뭐 어학 특기자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폐지하고 있는 성향입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결국 포인트는 국내 일반고 중심 입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예비고1 2025학년도의 대입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새 상담 저희 입시전략연구소 상담 예비 고1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는데 지금 시즌에 오시는 학부모님이 대개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약대가 유입된 상황이고 의대의 정시 선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학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전문직을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의학계를 가려면 지금부터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자, 근데 의학계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진학 시엔 대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요. 자사고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목표로 진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시 전형은 기본적으로 N수생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역이 뭐 의학계열에서 정시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에 합격 점수폭이 굉장히 큽니다. 내신 성적 등급으로 1.0에서부터 1.9까지 일반고 기준으로 합격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의학 계열은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하지만 학정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고에서 학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학정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교과 추천 전형 의무 선발 및 확대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예비고1 학부모님 입장에서 일반고로 가야 될지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교과 전형의 의미를 살리는 점수대 어찌됐든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목표로 가시는 거였을 때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개 전교 15등이나 10등 안에 들어오는 점수가 나와야 서울 상위대학 교과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개 인문 자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인문계열은 1.5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과 전형 기준으로는 이과는 거의 1.9 안에 들어와야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시 확대 경향 40% 의무 선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현역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사실 현역 입장에서는 정시 확대는 N수생한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부 기재 축소의 영향. 아까 말씀드린 대회, 독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이게 기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재 축소. 아까 제가
교육부의 지금 현재 정책이 일반고 중심의 입시 개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지축소는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의 장점을 많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생활기록부상에 들어가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이런 부분의 중요도는 여전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있겠죠. 자, 고교 선택의 이해는 간단합니다. 일반고 진학이 목표인 경우는 당연히 우리 학생이 일반고 진학해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내신 성적을 잘 받겠다는 의미에서 진학을 하시는 거고요. 자,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엔 자, 우리 아이가 그 자사고 특목고 특유의 프로그램들, 수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사고 특목고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정시를 준비하겠다 하는 경우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고의 이해. 자, 일반고. 우리 학부모님들 왜 우리 아이 일반고에 보내겠습니까? 당연하죠. 내신 성적 획득 유리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고에도 자사고 진학, 특목고 진학을 안 하고 들어온 이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점점 더 일반고도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내신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예비고일 상담을 할 때 제가 학생분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수행평가 할 때 단순히 학교에서 내려오는 주제를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본인은 그 이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자, 지적 탐구형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입장입니까? 자, 일반고 진학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과제 제시형, 주제가 난이도가 쉬운 과제 제시형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 성향에 맞춰 이런 수동적인 성향이 더 많다. 그러면 일반고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고의 단점. 자, 주변에 있는 일반고, 이제 진학하시고자 하는 일반고 이야기를 뭐 들으시게 되면 대부분 수시 관련 프로그램,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본인이 체계적으로 이거를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챙기시지 않으면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을 위해서 일반고에 진학을 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고 했지만 그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은 진짜 한 학교에서 10명에서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를 들어갔을 때 대부분 그래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목표이긴 하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수행평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정시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뭐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 합격, 실제 수시 배치 케이스, 자연계열, 실제 수시 배치 케이스, 최상위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당연히 교과 전형이 아닌 일반고에 비해서 수시 프로그램, 아까 자율, 진로, 동아리, 교과목 이수 사항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아도 학교에서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행평가가 넘쳐나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정시나 내신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단점은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과목별 등급이 4, 6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복구하기 힘든 구조가 자사고나 특목고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고에 비해 수행평가 및 자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내신 성적 및 정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 자, 일반고는 단순히 과제를 제시해주고 난이도가 낮은 수행평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수성적인 학생한테 적합하고, 근데 자사고는 수행평가도 많고 뭐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논문 찾아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 학생이면 자사고가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성향의 학생이 아니라면 굉장히 자사고를 가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인문계열 어떤 식으로 수시 배치를 하는지, 자연계열 어떤 식으로 수시 배치를 하는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집에서 우리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인터넷에 학교 알림이라고 치시고 우리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주변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 학교의 정보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이거를 확인하고 이 학교가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라면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 지금 현재 입시연구소를 통해서 예비고1 학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경우에 이런 거를 저희가 대신 확인을 하고 그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학교 선택이나 일반고 중에서도 어디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이라든지 특색 사업,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동아리 활동이나 평가 계획, 수행평가 진행 사항이 어찌 되는지, 이 학교에서 교과목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학교에서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학교별로 다운을 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입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뭐 미디어나 지역 커뮤니티 아니면 지금 각 교육을 받고 있는 코치님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이런 거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입시 결과, 학교 성향, 이 학교가 수시나 정시 어디를 더 포커스를 주고 준비를 하냐, 면학 관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냐, 뭐 자습, 뭐 야간 학습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냐, 특색 활동 운영, 자율이나 진로에서 특색 프로그램 어떤 걸 하고 있냐, 이 학교 세특 기재는 잘해준단다, 못해준단다, 이런 거 충분히 지역 커뮤니티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시정시, 입결 자체가 수시정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현역 연수생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문과 이과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희 학생들 기본적으로 수시의 현역의 문과 학생, 뭐 본인이 선택한 계열의 학생의 수시 입결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학교 알림이나 이런 미디어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확인하시기 힘들다면 저희 뭐 영재국 상상 코칭 입시 전략 연구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입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 학교별로 과목별 이제 성취도 분석에 대한 파일을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일반고에서 각 과목별 뭐 1학기, 2학기 성적인데요. 뭐 과목별 평균, 국어, 수학, 영어 평균 당연히 나오죠. 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해당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의 그 범위가 점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작으면 작을수록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16에서 2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B, C, D, E, 뭐 등급이랑 거의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봤을 때 국어 수학 3.6, 6.5%, 근데 영어는 23.5%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 해당 일반고를 진학을 하시는 경우라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쉽고 국어랑 수학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어 수학의 킬러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이 진학하는 일반고의 성취도를 보면서 내가 1학년 때 진학을 하게 되면 이 학교는 국어랑 수학을 굉장히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국어 수학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신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더라.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업 성취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교들, 단대보고, 중대보고, 휘문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반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뭐 과목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표준 편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는 시험 성적의 범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기가 지날수록 표준 편차가 그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표준 편차가 뭐 13 정도에 있다가 갑자기 2학년 2학기 때 22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학생의 수시 지원 여부는 2학년 1학기 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학부모님, 우리 아이를 수시로 어떻게든 보내겠다라는 입장이라면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고교 선택의 시작. 주요 고등학교 입결, 서울대. 우리 학부모들 서울대 입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근데 서울대에서 수시, 뭐 정시, 합격자 이렇게 2021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학교들 전국 단위 자사고나 학군 지역의 일반고입니다. 수시 실적 굉장히 좋죠? 우리 아이도 여기 진학을 시켜서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입시 실적이 좋으면 보다 경쟁력 높은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학종도 교과도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여기를 가시는 거라면 충분히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 의학계열 정말 목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을 오시게 되면 의학계열 가고 싶으세요? 일반고 가셔서 전교 1등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다. 물론 전교과 안에 성적이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의 복잡성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혼자서 일반고 가서 의학계열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한다? 정말 힘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치한이 한 수의대 합격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 정말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수시로 정시로 이 정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여기 가면 그럼 의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높은 학생들이 거의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한다는 학생들이 여기 이 학교를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각오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면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성적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의학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은 손쉽게 갈 수도 있다는 게 입장이지만 학교 수준, 학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고교 선택 인문 계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15개 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경쟁 상대가 누구냐? 일반고 학생도 있지만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고 굉장히 많은데 되게 외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시 지원 만지노선은 한국외대. 그러니까 한국외대 위에부터는 외고 학생들이랑 그냥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 마지노선을 잡자면 건국대 정도. 건국대 위는 그냥 그냥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고 자사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상에서는 외고 자사고와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요. 근데 이 밑에 구간부터는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 진학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인문 계열을 목표로 하는데 스카이 목표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그냥 성적 압도적으로 잘 받아서 교과 전형 쓰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성적이 조금 뭐 스카이 포함해서 서울 15개 대학이 목표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제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2점이나 2.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2.1에서 2.7 구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수학 성적이 안 좋은 경우, 중학교 때 수학에 대해서 조금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숙명여대 이하, 숙명여대를 포함한 이 밑에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 당연히 일반고 가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자사고 외고는 건대 이상부터 수시 지원을 많이 하더라. 이 밑에는 일반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 밑에 대학 점수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일반고 가셔야 됩니다. 정시 전형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학군 지역의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가 정시 준비하기에는 확실히 유리하다. 자, 학과별로 준비할 때 있어서 뭐 어문계열, 정치외교, 국제학부, 특기자, 어학특기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런 계열을 생각하시는 외고, 국제고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절대 영어, 영문, 중어, 종문 이런 어문계열 학과를 일반고에서 15개 대학 이상을 쓰시는 경우는 외고 자사고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외고, 국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경영학과, 경제학과, 언론학과, 행정학과 이런 인문 계열의 메인 학과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자사고 선택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상대할 수 있는 학생은 과학고나 자사고입니다. 과고 같은 경우에,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 사실 과고 영재고는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함 과기원을 주로 쓰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강대는 거의 안 씁니다. 퍼센테이지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대개 건국대 정도를 자사고 수시 지원, 이과계열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스카이가 목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일반고 가서 좋은 성적 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자, 스카이를 포함한 과기원, 과고 영재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자, 서울 10개, 서울대부터 중앙대 정도까지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그러면 자사고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의 목표다. 경희대에서부터 이 밑에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거라면 일반고 진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시전형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 가시는 게 학군 지역의 일반고 가시는 게 정시전형 준비하는 게 쉽고요. 우리 이제 이과 학생을 둔 학부모님 입장에선 의학계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학생분들한테 자사고를 진학을 해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아예 의학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 전형 일반고 가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가시는 거를 1순위로 두시고 성적이 1.5에서 1.9 구간만 만들어 주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데이터 중에 자사고가 의대 진학에 정말 유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학 계열이 목표인 학부모님이라면 일반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진학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선택, 제가 일단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교 선택의 답은 학생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일반고,
더 좋은지, 자사고 특목고가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학부모님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아서 입시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정책의 흐름 자체는 일반고 선택을 추천하고 있지만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문 계열이거나 영어 영문이나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의학 계열인 경우에 자사고 특목고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의 사항에 맞춰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저희 연구소의 컨설팅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과 선택의 중요성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보단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를 선정해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이제 진로 검사라든지 성향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죠.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우리 학생이 어떤 계열이 조금 더 적합하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내신 성적. 물론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특히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대학을 중점적으로 높여서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학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과는 대학을 조금 더 중시하고 이과는 학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취업 부분, 향후 10년, 20년 내에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나 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과 특정 절차, 적어도 우리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어떤 계열에 적합한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수학 과탐에 성적이 좋다, 언어 사탐에 성적이 좋다,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탐 과목, 사탐 과목 아니면 제2외국어 과목들 중에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성향에 대해서도 연구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이 진로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관점에서 검토. 보편적인 인기 주류 학과이냐 아니면 일부 대학에만 개설된 학과이냐 경영 미디어 정치외교 인기 있는 학교들 문과에서 식품자원 보건행정 신학과 그렇게 잘 들어보신 과목들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입시관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향이나 현재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대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의 기대값을 고려를 해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교과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과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실제 제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학생이 학과 특정 전에 학과별 선발 인원을 이게 무슨 냄새지? 네, 학과별 선발 인원을 고려를 하는데요. 이 삐삐 냄새 부분은 나는데? 네, 실제로 이러이면 도고도모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정시 전형 준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준비할 때 있어서 일반고나 자사고 선택에 있어서 수시의 비중을 두거나 정시의 비중을 두거나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학과 선택, 겨울방학 동안 기간에 이거를 학과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현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전형이 유리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70%
정도가 N수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 준비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 논술 전형 기본적으로 경쟁률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N수생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 자,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 인문의 경우 1.5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과의 경우에 1.9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고의 학생은 각 학교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뭐 해야 되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뭐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우리 학부모인데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코칭님을 통해서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 정시 전형 다 전형들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투자하는 거는 아까워하세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같은 전형이고 투자가 없으면 비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스카이캐슬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대치동에 있는 실제 컨설턴트들의 자문을 구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혀 허구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교과 관리가 정말 의학계열은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상상진학 컨설팅 플러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서류를 분석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비교과 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상담을 주도하는 이제 컨설턴트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전공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협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관리에 대해서 주 1회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1대1 밀착 관리를 통해서 이런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지금 그 학교 분석 보고서와 관련된 상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 두신 입장에서는 이제 진학하고 싶어 하는 일반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신청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학생 전반적인 과목별 수행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에 대한 활동들을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방향성을 드리면서 학생이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 수행평가 관련 사항들을 할 때 있어서 주제나 목차 구성 그리고 자료 구성이나 아니면 가이드를 드려서 우리 학생분이 이런 수행평가 진행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맞춰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Q&A입니다. 예비고1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우리 학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대개 7, 80% 정도가 고3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성적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지금 당장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때 입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구나. 그냥 냅두면 잘하겠지.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이 입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입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뭐 지금 상담 코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으시고 계실 텐데 뭐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 우리 예비 고1 고등학생 되면 가족들도 모두 다 수험생입니다. 뭐 요새 뭐 공신폰이라든지 학생들 이제 공부한다고 대치나 학군 지역 학생들은 AT폰이나 5G 폰 사용하지 않고 2G 폰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집에 있을 때 TV 안 보고 학군 지역 학부모님들 가정에서는 TV도 치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전략 수립, 학과 선정에서부터 수시 배치 전략, 그리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영재고 상상코치 입시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무료 상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인원이 채워지게 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뭐 코치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정시 전형 준비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학교 선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흐름, 뭐 학과 선택은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설명회를 듣고 하시겠지만 되게 일반론적인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확한 위치, 일반고, 자사고 어디가 유리한지, 어떤 학과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의학계열 이런 선택에 있어서 어떤 학교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은 확실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우리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무료로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